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33페이지 보실까요? 33페이지 제4절 지내력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땅지자야. 땅이 버티는 힘. 결론 이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힘을 여러분 뭐라고요? 지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1번 허용 지내력이 나와요. 이 허용 지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뒷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보면 표가 나와요. 자, 이 표는 뭐냐면 일반적인 땅들을 어떤 하나의 땅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땅을 조사해 봤는데 각각의 그 땅들의 그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암바 아주 단단한 바위를 경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강암, 편마암, 안산암, 뭐 구둔, 여감 이런 아주 단단한 바위를 여러분 경암이라고 하는데 이 경암은 기본적으로 허용 지내력이 약 4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연암은 조금 덜 단단한 바위를 얘기합니다. 이건 약 2천 정도 한대요. 그 다음에 자갈 300 정도. 그 다음에 자갈하고 모래 섞인 건 200 정도. 그 다음에 모래와 진흙이 섞인 걸 우리가 150 정도. 그 다음에 진흙과 모래는 각각 100 정도의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암기가. 자, 그래서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단단한 바위 여러분 4천이죠. 그 다음에 모래와 그 다음에 진흙은 각각 100이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외운 다음에 중간중간 하나씩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3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지중 응력의 분포예요. 여기서 지중 응력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말뜻이 땅짓잖아요. 땅 안에서 버티는 힘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아보는 그림이 여러분 지중 응력 분포도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4개의 그림이 양쪽으로 해서 지중 응력 분포도에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그림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볼까요? 시설계로는 땅의 종류를 딱 두 가지로 봐요. 자 뭐뭐 있었어요? 모래땅과 진흙땅. 자 그러면 먼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실래요? 이게 땅이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 밑면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치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눌러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눌러줍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하중이 골고루 똑같이 위에서 눌러줘요. 이렇게 똑같이 눌러준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눌러준 하중을 여러분 등 분포 하중이라고 얘기해요. 등 분포.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눌러줬으면 이 땅은 버티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땅 속에서 버티는 힘이 지금 여기서 생길 겁니다. 이걸 그림을 그릴 거예요. 무슨 땅에서요? 먼저 점토 땅 나왔죠. 점토 땅이에요. 점토 집안에서. 진흙 땅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버티는 힘입니다. 잘 보세요. 요만큼 눌러줬는데 얘는 버티는 힘이 요만큼이에요. 화살표가 왜 반대로 됐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만큼 눌렀는데 요만큼 버틴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요만큼 버텨요. 자 그런데 가운데는 이만큼밖에 못 버텨요. 에게 이만큼 눌렀는데 이만큼 버틴다는 얘기는 땅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라앉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갈수록 조금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봤더니 이런 식이 되더라는 거지. 이런 식이. 그러면 이 그림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만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은 위에서 이만큼 똑같이 눌러줬는데 버티는 힘은 가장자리는 잘 버티지만 가운데는 잘 못 버티는 거죠. 그럼 어디가 먼저 침하될까요? 가운데.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자리. 다른 말로 주변부. 또 다른 말로 담부라고도 표현하죠. 이 부분이 잘 버텨요. 자, 그런데 가운데 이 부분을 여러분 중앙부라고 하죠. 요 중앙부는 잘 못 버티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침하되면 안 되는 거죠. 가운데가 먼저 침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보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중앙부를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요? 여러분 지정을 통해서 보강을 하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지정이 뭘까요? 말뚝. 자,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해를 잘하고 계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흙이 종류가 나오는 게 모래땅이죠. 자, 모래땅도 이렇게 위에서 눌러줄 겁니다. 눌러줘요. 자, 그런데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똑같은 하중을 여러분 뭐라고요? 등분포 하중. 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만큼 눌렀는데 버티는 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얘는 요만큼밖에 못 버텨요. 자, 그런데 요 가운데는 이렇게 잘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끝과 끝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가 먼저 가라앉는 거예요? 양단부, 단부 쪽에 먼저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강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 그림은 무슨 땅에서요? 사질 집안에서. 모래 땅에서. 이거 해석 잘 하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땅은 이런 기본적인 버티는 힘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전부 다 하고 말뚝도 박았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이 버티는 게 정말 자,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말뚝 박아놓고 전부 다 기초는 지금 안 만들었어요. 말뚝까지 박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눌러봐요. 이걸 여러분 직접 진내력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자, 세 번째 직접 진내력 시험이에요. 자, 이 직접 진내력 시험 첫 번째 이 직접 진내력 시험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판 제하 시험은 자, 여기 GL입니다. 그라운드 레벨.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초를 파 들어갈 거예요. 자, 기초를 파 들어가면 평판을 어디에 놓냐면 여러분 여기에 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뭐가 돼요? 평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평판은 평평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판의 크기가 있죠. 최소 얼마요? 300 곱하기 300 정도는 되어야 돼요. 면적으로 약 9만 mJ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 위에다가 이제 위에서 눌러주는 거죠. 자, 눌러준다는 표현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제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위에서 눌러줬으니까 제하야. 자, 이렇게 제하가 되면 이 평판은 밑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깊이를 재서 얼마 눌러줬으니까 얼마 들어갔으니까 얘 버티는 힘은 얼마라는 게 공식으로 그러니까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평판 제하 시험입니다. 자, 이걸 직접 진내력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볼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제하판의 크기와 두께 나와 있죠. 두께. 자, 이 두께는 뭐 큰 의미 없지만 크기는 꼭 좀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 크기가 클수록 정확한 진내력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평판은 클수록 좋아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는데 이 제하의 크기가 있어요. 자, 매회 1톤 이하 또는 예정 파괴하 중에 5분의 1 이하만큼 눌러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냐면요. 자, 2시간에 0.1mm 비율 이하 치마시까지는 계속 눌러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2시간에 0.1mm로 들어가면 여러분 시험을 그만하는데 문제는 최소는 24시간 이상은 눌러주게끔 돼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진내력 시험인데 문제는 야, 너 평판 제하 시험, 즉 직접 진내력 시험은 평판을 놓는 위치
놓는 위치는 곧 뭐가 되냐면 이 시험의 위치가 돼요. 시험의 위치는 너 어디서 하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이건 정말 잘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기초에 기초.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초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또는 기초판에 밑면, 이 밑면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면 저면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접전형 시험이 나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자, 네 번째 간접 친해력 시험.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면 말뚝박기 시험 또는 시험 말뚝박기. 자, 이 직접적인 시험은 평판을 놓고 그 위에서 직접 눌러봐요. 이 땅이 얼마나 버티는지. 자, 그런데 이 말뚝박기 시험은 말뚝을 박음으로 해서 말뚝이 드러난 깊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확한 건 사실 평판제 시험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저도 직접 아파트 근무할 때 현장에 아파트 할 때 대부분 다 이거 해요. 요것도 합니다. 요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걸 한번 알아보는 건데, 자, 그러면 말뚝박기 시험은 기본적으로 말뚝을 박아요. 자, 말뚝을 박는데 시험용 말뚝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박으려고 쌓아놓은 걸 갖다가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실제 사용할 말뚝과 똑같은 조건을 한다는 얘기가 1번에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말뚝을 사용해요. 똑같은 말뚝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자, 최소 몇 개 이상 박냐면 3개 이상 박아야 돼요. 세 번째, 자, 얘는 항상 수직으로 박습니다. 수직으로 박되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또는 휴식 시간 없이 휴식 시간 없어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최종의 깊이 도달하면 더 이상 박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최종은 자, 최종은 기본적으로 5회 했는데 그 총 관입량이 6mm 이하이면 더 이상 박지 말아야 돼요. 이걸 거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 값의 규정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자, 최종 관입량은 5회 또는 10회 타격한 평균값이 이게 최종 관입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전형 시험과 간접전형 시험 개념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땅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 36페이지 좀 볼까요? 자, 36페이지 보면 제5절 기초파기 공사. 자, 기초파기란 한다는 얘기는 즉 기초를 판다는 얘기는요,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사고 판다는 게 아니라 굴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굴착은 방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파기에서 기초파기 준비 과정들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기준점, 뭐 줄치기, 수평보기, 기준 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여러분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기준점이에요.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벤치마크라고 표현합니다. 자, 벤치마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높이의 기준은요 뭐가 되냐면 해수면으로 돼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해수면으로부터 바다 높이에서, 그럼 바다 높이는 여러분 민물과 썰물의 차이점이 있죠. 그걸 평균 잡아요. 그래서 해수면에서 현재 땅의 높이를 표시한 점이에요. 그래서 너 예를 들어서 5.24면 바다 높이에서 현재 내가 있는 높이가 5.24m라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말뚝에다 표시해요. 이게 여러분 기준점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벤치마크. 자, 그러면 이 벤치마크를 사실은요, 다른 데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자, 주로 건축에서는 벤치마크, 다른 데는 뭐 수준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수준점이라던 표현도 써요. 그러면 이 기준점, 벤치마크는 조건이 있어요. 얘는 최소. 자, 이거 우리가 그 높이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 잠깐 보시면 여기 수평면 수직의 측정 기준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결론 이 기준점은 가장 좋은 것은요, 최소 얘는 그 높이가 있어요. 최소 높이.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부터 높이가 아니라 현재 높이에서 최소 높이는 0.5에서 한 1m 정도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2개 이상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 자꾸 없어지니까. 한 개만 안 됩니다. 자, 얘는 공사 완료 시까지 존치를 해줘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 교재 37페이지 보면 이제 기초 파기 공법의 종류들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공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공법은 공사하는 방법을 공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자, 여기서 기본적인 오픈컷 공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오픈컷. 자, 오픈컷 공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경사공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오픈컷 공법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원래 내 땅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파야 돼요. 문제는 이걸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파버리면 여기가 자꾸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는 여러 가지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자체도 돈이고 시간이고,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자,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만큼이라면 여기를 파야 돼. 그러면 어디서부터 파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파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흙을 갖다가 여기에다 쌓아놓고 나중에 내가 건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짓고 나면 이 흙을 메꿔버리면 되는 거죠. 메꿔죠. 되메우기라고 하죠. 이게 오픈컷 공법입니다. 자, 이 경사공법, 즉 오픈컷 공법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요 각도를 주고 파 들어가야 돼요. 이 각도를 여러분 휴식각 또는 안식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각도는 보통 30에서 한 40도씨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얘는요, 안전한 건 좋지만 다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도심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도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도심지는 요 옆에 건물들이 다 있는데 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넓은 나대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오픈컷 공법입니다. 그럼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아일랜드 공법이 있어요. 이 아일랜드 공법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 아일랜드 보면 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섬이란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일랜드 공법은 어떻게 가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파야 될 땅이에요. 자, 제가 파야 될 땅을 어떻게 파냐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팠죠?
그럼 여기에다 뭐 하냐면 내 건물의 일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요. 건물의 일부분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 다 팠잖아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팔 거예요. 이 부분을 팔 때 여러분 파다 보면 이쪽 벽면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널판지를 대요. 두툼한 나무 판을 대요. 나무 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두툼한 판을 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팀대를 대죠. 이게 파이프여도 되고요. 나무에도 상관없어요. 버틸 수만 있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버티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팠잖아요. 팠으면 이제 여기다가 건물을 이어 붙여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 주면 다 해줘요. 현장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실제 전부 다 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아일랜드 공법은 여러분 지금 어디 먼저 파 들어갔어요? 중앙부 먼저 팠죠. 그래서 중앙부 먼저 굴착을 한 거죠. 또 중앙부에 먼저 뭘 만들어서 건물의 일부를 축조했죠. 이 표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앙부에 먼저 했다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가운데 먼저 팠다는 공법이 있으면 가장자리 먼저 판 공법도 있을 겁니다. 그 공법 여러분 우리 교재 38페이지 보면 트렌치 컷 공법이 나와요. 여러분 이 트렌치라는 영문을 찾아보면 뭐 도랑, 고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요 건물을 요만큼을 땅을 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일정하게 요 구간을 파는데 몇 메타인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건물을 무조건 이어 붙이는데 이어 붙일 자리가 있고 이어 붙일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걸 봐가면서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어떤 형태, 구조에 따라서 요 폭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 파 들어가면 양쪽으로 무너지니까 여기에다가 널판지를 대고 지들끼리 버팀대를 대요. 그 다음에 파면서 또 지들끼리 버팀대. 이러면서 건물의 가장자리를 먼저 건물을 만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파면서 건물. 그래서 가장자리를 먼저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버리면 이 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이 건물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질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럼 내가 가운데 마음 놓고 파면서 건물을 이어 붙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트렌치 컷 공법은 어디 먼저 팠다고요? 얘는 가장자리 먼저 굴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장자리란 표현 대신에 다른 말로도 표현하죠. 뭐라고요? 탐부. 또 다른 말로 주변부라는 표현도 써요. 먼저 굴착, 또 먼저 축조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과 트렌치 컷 공법은 서로 반대, 상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 파기 공법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꼭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세 번째 흙막이 공사 나와요. 흙막이라는 게 뭐냐면 흙이 못 무너지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못 무너지게 막아.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 한 지하 3층만 파 들어가도 기본 요 높이가 한 15m에서 한 20m 가량 돼요. 그럼 이게 자꾸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무너지게 막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공법 아시죠? 이렇게 H 형광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H 형광을 이렇게 집어넣고 사실은요 구멍을 뚫고 나중에 H 형광을 갖다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여기에다 여러분 두툼한 나무 판자를 끼워 넣는 거죠. 두툼한 나무 판자. 이걸 우리가 흙막이들 또는 토류판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사면을 전부 다 이렇게 하죠. 실제 많이 하죠.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흙막이 공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가 있냐면 4번째 보면 H말뚝 토류판 공법 또는 어미말뚝 가루널 공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걸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이 공법들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40페이지 보면 흙막이 사용 시 주의사항이 나와요. 결론은 이쪽으로 가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흙막이 사용 시 주의사항 또는요 터파기 공사 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표현 나와요. 결론 얘는 땅을 파면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잘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요 빠지직 소리면서 나무가 막 밀려나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압이 작용을 하는데 이 토압은 이렇게 수평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의 깊이 들어가면 위에서 눌러주는 토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이렇게 제가 곧 여기에다 건물을 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실래요? 어느 일정한 깊이 들어가면 얘가 밑에까지 깊이 안 들어가면 요 흙이 차고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뭐와 함께? 물과 흙이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요 면을 평평하게 다듬는데 나중에 요 면이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뭐하고 같이? 물하고 같이 올라가서 제가 위에 타면요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요 얘기.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 교재에 보면 먼저 히빙 현상이 나왔네요. 자, 또 하나는 보일링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보링과 보일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좋아요. 정말 쉬워요. 자, 봐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 땅이 진흙, 점토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빙이라고 얘기해요. 진흙 또는 자, 이게 점성토, 점토 같으면 히빙이라고 합니다. 네, 보일링은 이 땅이 사질토 또 모래 땅이면 이걸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톱파기를 흙막이를 다 했고 자,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밑면으로 차고 올라오는 거죠. 뭐가? 흙과 물이 같이. 이런 현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히빙 또 하나는 보일링. 자, 그러면 히빙을 찾으려면 이 땅 포인트가 이 땅의 종류를 뭐라고 표현되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진흙 또는 점토란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보일링은요 이 땅의 표현이 분명히 모래 땅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보일링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걸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차고 올라오고 싶어도 이제 눌러주는 힘이 생기는 거죠. 못 올라와요. 아니면 단단한 땅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땅을 바꿔줘요. 단단하게.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대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대책은 집안을 개량시킵니다. 그래서 웰포인트 공법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게 다 집안 개량 공법입니다. 자, 공법을 사용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흙막이들을 깊이 집어넣는 거죠. 깊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 집안 계량 공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집안 우리 흙막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어서 집안 계량 공법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그럼 문제는 집안을 개량한다는 얘기는 그 땅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땅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해서 그냥 푹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땅에 지내려 버튼 힘이 적으면 이 땅은 안 좋은 거예요. 왜? 건물을 버텨줘야 되는데 땅이. 그래서 자, 집안을 바꾸는 공법, 우리 집안 계량 공법 있죠. 페이지 40페이지.
자, 그러면 집안 계량공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공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공법들은 기본적으로 뭘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사질 집안에 사용되는 공법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웰포인트 공법이에요. 또 하나는 자, 이걸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진동 다진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법들은 반드시 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걸 바꿔서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점토 집안에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점토 집안에. 대표적인 점토 집안에 쓰는 집안 계량 공법이 샌드 드로잉 공법이에요. 또 하나는 페이퍼 드로잉 공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표현들 나오면 자, 점토 집안에 쓴다는 거죠. 꼭 두 가지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나오는 게 여러분 1번에 보면 우리 교재 1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치환법이 있어요. 치환법. 자, 이 치환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흙에 관련된 얘기 안 하고 보실래요? 치환법은 뭐냐면 내 땅을 이렇게 샀어. 근데 이 땅이 건물질이다 보니까 좀 파니까 막 뻘 땅이 안 좋아. 그래서 이것을 걷어 버려요. 버리고 여기다 버리려고 왔더니 이 땅이 아주 좋더래요. 그래서 요걸 갖다 메꿔 버리는 거죠. 걷어서 버리고 좋은 걸 갖다 메꾸는 게 바로 치환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페이퍼 드로잉 공법이 나와요. 자, 아니. 5번에 보면 주입공법이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입공법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크라우팅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한글로 써드릴게요. 이걸 크라우트 또는 크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들은 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 특수 약품 같은 것도 집어넣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시멘트를 물로 개서 시멘트 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주입을 하면 이 시멘트는요 물과 만나면 무조건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굳어버려요. 시멘트가 안에서 들어가서 굳는다는 얘기는 땅이 비교적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주입 즉 그라우팅 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42페이지 보시면 제6절 부동치마가 나옵니다. 자, 부동치마인데 여러분 이 부동치마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누르면 약간이라도 가라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안 가라앉는 게 좋지만 여러분 조금 몇미라도 가라앉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요.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 건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이 건물은 못 쓰는 거죠. 아니면 건물이 폭 들어가나 아니면 건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왕창 무너져 버려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치마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부동치마까지는 못하고 자, 부동치마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부동치마에 관련된 부동치마의 원인, 그 다음에 대책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